안녕하세요. 조합장 후보 기호 1번 박은선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업의 순이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사실은 이 사업수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 이제 개발 사업에서는. 그래서 사업수지는 그 미래 예상 사업비하고 수익을 통해서 그 수익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원래 실무에서는 매주 결정권자나 아니면 대표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는 우리 사업 특성상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 우리 조합원님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타이틀은 조합장이지만, 조합의 대표는 조합원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님들께 실무 조합장으로서 이렇게 기한이 되면 항상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우리 조합의 자녀 사업비는요, GS하고 SK 미지급 공사비, 그리고 지중화 잔여 공사비, 그리고 토목 잔여 공사비, 예, 이렇게가 크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거는 이제 경사운영비, 기타 운영 용역비, 그리고 이제 상가 용역 수수료, 그리고 기타 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이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금 상황에 대해서 보려면 자금 상황과 사업의 스케줄을 딱 연결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금 경목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사업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사 지연의 피해는 결국은 우리의 손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도장이 없어서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도장이 있으면 해결이 되나? No,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지연의 이유는 비대위의 비대표성에 있고요.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 탓할 수 있나요? 그럼 본인들이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어떤 총회든 뭐든 진행을 했어야죠. 9개월 동안 시간이 보낸 거는 고스란히 비대위 잘못인 거예요. 누구의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GS, SK 미지급 공사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반시설 공사를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팩트고 사실입니다. 결국은 조합 통장 잔고에서 GS하고 SK 미지급금을 지불하고 나면 이제 기반시설 공사를 할 돈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상가 분양을 하고 보리지를 매각하면 뭔가 되지 않겠냐. 보리지 매각도 빨라야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준공하고 등기는 또 지연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상가는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분양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작은 경목에 키를 깨는 것은 GS하고 SK입니다. 우선 수익권자죠. 우리 사업비의 통장에 가장 먼저 뺄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GS와 SK와의 협상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상황에 대해서 또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향후에 지출해야 될 돈이 얼마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분들 9개월 동안 그것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참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제가 확인한 거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GS하고 미지급 공사비가 아마 50억 미만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소리도 막 내실 겁니다. 이게 맞다 하시면서. 아닙니다. GS와 SK의 미지급금하고 기반시설 공사, 그리고 이제 상가 판매 수수료, 기타 경상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약 330억에서 한 34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관련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조합장이 선출이 되면 실무에 들어가자마자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할 겁니다. 이 자금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도 아닙니다. 한 3, 4일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9개월 동안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과 수익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금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80억 정도 될 겁니다. 보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100억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한 120억에서 130억, 저는 한 130억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100억, 현재 남아있는 100억이고, 그래서 총 우리의 자산, 그리고 이제 현금은 이제 한 400억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이익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과거 상대측 자료를 보면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마이너스 219억 결손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 자료라고 한다면 최근 자료로 오픈을 하셔야죠. 우리 조합원들께 알려드려야죠. 9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오픈하세요 빨리. 그래서 과거 자료에는 219억 결손 사업으로 좀 해놓으셨는데 아마 아닐 겁니다. 그거 정확하게 보시고 오픈을 해주세요. 그러면 너는 왜 세세하게 오픈을 안 하냐?
네, 상대 측 자료를 보고 제가 반박용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분도 괜히 과외시켜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거 어렵게 다 수집이 되고 확보가 됩니다. 밖에서. 안에서는 확보도 못 하시는 이분들께 굳이 제가. 그렇다면 추가적인 사업비는 또 없는가. 지연될수록 증가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물론 큰 사업비는 지출이 다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상운동비 월급이나 뭐 그 정도이겠지만,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월급 조합장이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사업 종료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견지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야, 그러면 넌 등기가 언제 할 건데? 제가 만약에 내년 2월 달에 등기를 끝내겠다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도저히 안 되는 걸 될 수 있다고. 그때는 준공도 힘들어요. 내년 2월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다 있습니다. 필요 시간이. 내년 2월 달에 제가 공수표를 날린다? 그럼 저는 실무용 조합장이 아니죠. 그냥 공수표나 날리는 조합장이 되는 거죠. 내년 2월 달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공약을 제가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약집을 제가 많이 드렸고, 또 영상을 찍어 드렸잖아요. 실무적이고 또 타당한 일정을 제가 수립을 해드린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해요. 하지만 그 목표 시간을 잡고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업무와 또 과업을 다 세분화해서 그 세분화된 과업을 앞에서 할 일, 중간에서 할 일, 뒤에서 할 일들을 다 쪼개놓고 이제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드맵이 저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상대 측보다 1년 이상 빠른 사업 청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저는 경주를 할 겁니다. 자, 기호 1번 조합장 후보 박은성에게 빠른 사업 종료의 답이 있다. 아시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